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요즘 삼성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재용이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삼성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 이재용의 그 정신력이 참 대단합니다. 네. 아니 구속 기소돼 가지고 1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네. 참 그렇게 하고 2심에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네. 4년이잖아요. 아직 묵혀 있잖아요. 네. 3심을 네.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불안한 입장이고 또 최근에 그 삼바 네. 삼성 뭐죠? 바이오로직스. 전방위적으로 말도 안 되는 네. 금감원에서 3번씩이나 뒤집게 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온갖 정부 차원에서의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네. 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요 최근에 일본을 자주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 가운데 하나인 니케이 비즈니스라는 신문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네. 삼성 참 미워했거든요. 네. 옛날에 1985년 그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 40%, 나중에는 100% 조정이 되면서 일본의 그 반도체, 전자 대외 경쟁력이 약화됐잖아요. 그 네네. 틈을 타서 사실은 삼성 신화를 창조한 건데 미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이라는 게 결국은 그 어버이가 산요잖아요, 일본에. 네. 그런 거거든요. 포스코가 신일본 제철이고 현대자동차가 미쓰비시듯이 사실 먼저 산업화를 2번씩이나 이루었던 일본의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이 사실 기술 전수하는 차원에서 어버이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처마를 내줬더니 안채까지 빼앗아가 버렸다. 그래서 삼성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거기다 전반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반항 감정이 거의 그 혐오까지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참 현명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일본이 지금 뭐 여러 영역에서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1등 기업 삼성을 인정하고 우리도 상생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삼성의 이재용 일본 방문이 이 환영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경제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우리나라의 대일 외교는 지금 실종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난간표가 국가안보실 차장하다가 주일대사로 갔잖아요. 네. 사실 92년에 주일대사관 1등 서기관 했던 경험이 있어서 환영을 하긴 했지만은 원래 외교부 내에서 악명 높은 자주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조야에서도 사실은 좀 뭐 희망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본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일본에서 경제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우받고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최근에 그 갤럭시 전시관이 있잖아요. 네. 세계 최대 규모로 일본에 열었어요. 아주 공격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미국이 하웨이를 강도 높게 제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틈새 시장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벌써 이제 이동통신 그 장비업체, 오지 장비업체 하웨이가 네. 지금 상당히 그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스마트폰도 저가로 해서 물량 공세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삼성의 시장을 일본에서 잠식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네. 어쨌건 단기적으로 보면은 오지하고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만들어준 하웨이의 일본 시장에서의 이 공백을 틈타서 삼성이 아주 공격적으로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동경올림픽이 있잖아요. 2020. 네네. 동경올림픽을 치르는 거를 전후로 해가지고 사실 오지가 상용화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삼성이 이니셔티브를 잡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1위가 하웨이였고
2위 에릭선, 3위가 노키아, 네. 4위가 중국의 GT이고 5위가 삼성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는 5%였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네. 그런데 올해 2009년 1분기 나온 거 보니까 삼성이 엄청난 도약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효과를 벌써부터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이 아마 한 20% 시장 정도로 압시키려고 하는 그 목표치를 정한 것 같아요. 네. 이 오지 시장에서 5%에서 20%로 하면은 엄청난 도약이죠. 그래서 그 일본이 일단 큰 시장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공략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간 거죠. 상당히 잘한 겁니다. 이런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애국자를 1년씩이나 감옥에 넣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잖아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재벌, 오너 1인의 황제 경영 체제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인 의사결정 주체는 오너입니다. 오너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반도체는 타이밍이에요. 예. 옛날에 이병철이 이건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삼성 반도체 시대를 1983년 기흥 공장을 필두로 해서 D램을 생산하고 예. 1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 시장 1위 석권했잖아요. 예. 그게 제1위고 지금 이재용이 삼성 신화창조 반도체 영역에서 제2신화창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지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또 이 별도로 하고, 사실 원래 삼성이 반도체로 이제 먹고 사는, 아니면 우리나라도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이 양분돼 있잖아요. 예. 비메모리하고 메모리 시장인데, 삼성이 예를 들어서 D램이라든지 뭐죠? 낸드 플래시인가요? 이 시장에서는 삼성이 세계 압도적입니다. 하이닉스하고 해서 거의 60% 이상 시장 점유를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돈 다 벌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돈 다 벌어오는 거고, 삼성전자 매출액의 거의 한 80%가 여기서 나오고요. 반도체 부문에서 20%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비메모리에서 나오는데, 삼성이 이제 비메모리 영역에서는 시장 점유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 조금 그래서 이제 사실 반도체라고 하면은 꽃은 메모리가 아니고 비메모리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동안 삼성도 대한민국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삼성이 의욕적인 투자를 발표했잖아요. 제2의 도약으로서 2030 프로젝트를 띄우면서 133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정부도 여기서 호응해가지고 1조 원의 세수 절감 22조까지 스포트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기업의 요구와 국가의 요구가 좀 드물게 맞닥뜨려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2의 신화 창조를 비메모리 영역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저는 참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비메모리 영역이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네, 예. 이 첫 번째가 그 설계 회사에 해당되는 팹리스라고 해서 패브리케이션, 반도체 제조 공장에 해당되는 패브리케이션의 패브를 따고 LESS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이 없는 일종의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설계 전문 회사를 팹리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계 도면에 따라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그럽니다. 네. 이 파운드리는 원래 주물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물 공장에서 해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이제 삼성이 타겟팅 그룹으로 제일 먼저 파운드리를 공략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가 타이완이거든요. 네. 그 TSMC라고 해서 타이완 S 세미컨덕터 에미 매니팩처링 시가 컴퍼니 해가지고 TSMC가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고, 삼성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근소하게 가지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미미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가서 네. TSMC의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겠다. 그렇게 해서 매출을 극대화하겠다. 그래서 1차 타겟팅 목표를 잘 세운 것 같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잖아요. 네, 예. 여기서 핵심이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이게 비메모리 영역이에요. 여기에 비메모리 영역 중에서 여기에도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NXP의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는데 삼성이 돈이 많잖아요. 네. 아마 M&A 해서 NXP를 사실은 M&A 하는 게 빠르거든요. 네. 언제 기술 개발해요? 그래서 M&A 해서 아마 자동차 반도체 시장을 기존의 다른 영역에 비해서 차별화해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집중해서 여기서 이제 1위 업체를 인수하면은 당연히 1위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매출은 정대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CPU의 강자는 인텔이고 모바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바일 프로세서나 모뎀 같은 경우는 퀄컴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칩은 이 브로드컴이라고 싱가포르 회사입니다. 예. 원래 미국 회사였고요. 이미지 센서는 일본의 소니가 강자입니다. 일본의 소니가 강자고 이 파운드리 쪽은 TSMC가 강자고요. 각 영역별로 강자가 많이 있는데 파운드리가 그래도 공략하기가 쉬우니까 이 공략 대상으로 잘 삼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차량용 반도체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상용화되는 미래 시대를 대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편성해서 NXP라는 1위 업체를 인수를 해서 가게 되면은 예. 단기적으로 상당한 그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삼성이 자랑스럽고 네. 이재용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경제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외교 대통령이에요. 지금 문재인이 경제망통, 외교망통인데 예. 이재용이 경제 잘하죠. 외교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인도 총리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보니까 인도 총리하고는 악수를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삼성인으로서 악수를 당당하게 하죠. 네. 인도 총리하고도. 문재인한테만 이렇게 하더만. 그리고 평양 갔을 때도 태극기 배지 유일하게 단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뭐 이재용이죠. 이재용이잖아요. 애국자입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그런데 이 이재용이 문재인 앞에만 가면은 허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죠. 네. 이게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재용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도사 수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2030 프로젝트를 지금 띄우고 불철주야 삼성을 위한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거잖아요. 이런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좋은 말씀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용이 대통령이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하고요. 또 지금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삼성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정부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계속 반기업 정책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삼성이 그냥 해외로 다 본사까지 나갔으면 어떻게 될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돌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나가라!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재용 부회장 꿋꿋이 버텨서 대한민국 경제를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간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